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Hackers Ghelp 제나입니다. Hackers Ghelp 적중 특강, 이번 특강은 독해 및 어휘 영역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곧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실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해커스에서 준비해드리는 이 적중 특강은요, 실전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오실 수 있어요.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문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풀고 정답을 맞춘 후에 특강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GTLF 레벨 2의 구성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문법 26문제, 정취 26문제, 독해 및 어휘 28문제. 그런데 청취와 독해는 각각 4개의 파트씩 포함이 되어 있죠. Part 1, 2, 3, 4 지문이 4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하는 독해 및 어휘 영역에서 파트 4개 중에 이제 하나를 같이 풀게 되는데 하나의 지문에서 7문제씩 풀게 되죠. 자, 이렇게 총 100점씩 배점이 되는데 평균 점수로 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유리하게 쉽게 바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주력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바로 그게 문법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독해 및 어휘 영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균 점수 달성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 독해 및 어휘 영역으로 이제 바로 가보면요. Part 1, 2, 3, 4 이렇게 나뉘어 있죠. Part 1은 뭔가 위인전 같은 인물의 일대기이고 Part 2는 실험, 뭐 이렇게 연구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연구의 결과를 다루는 기사가 종종 자주 나오고요. Part 3는 백과사전 같은 엔사이클로피디아 같은 지문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Part 4는 상업서신, 그래서 Business Letter,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Business Letter, Part 4가 아무래도 TOEIC 리딩 지문에서 가장 보셨을 법한 그러한 생김새일 텐데요. 4개 중에 그래도 가장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거라는 점 기억하시고 요거를 먼저 풀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바로 오늘 함께 배워볼 지문을 봅시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편지잖아요. 그래서 받는 이의 이름 있고 보내는 이의 이름도 저 지문 마지막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바로 지문부터 해석하면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7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기까지는 아니고 각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키워드를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투입이 되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볼 건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지문의 흐름, 그러니까 그 paragraph, 흐름대로 문제도 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여기저기에 단서가 있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약간 그렇게 출제되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첫 번째 paragraph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Why did Miss Faraday write Mr. Clarkson a letter? 그래서 오늘의 이 편지 쓴 이는 Miss Faraday인가 봅니다. Miss Faraday가 왜 Mr. Clarkson에게 편지를 썼나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목적은 첫 번째 단락, 처음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Number 2. What are new employees required to have? 신입 직원들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Required to. 그러니까 동사를 해야 한다, 동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읽어주셔야겠네요. 3. What does the letter suggest about the temporary employees? 여기서 키워드는 임시 직원들이 키워드네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시고 이 편지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나요? 네, 임시 직원들에 대해서요를 읽어주실 겁니다. Number 4. Why is working on weekends required? 여기서 키워드는 주말이겠네요. 그래서 왜 주말에 일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에서 여러분 이제 4번을 푸실 때 사실 순서대로 보고 계시겠지만 위켄즈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일해야 된다는 부분, 언급된 부분에서 왜를 읽고 정답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나머지 6번, 7번은 어휘 문제이죠. 자, 5번 문제 마지막 단락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Which is most likely true about November 14th. 이런 게 정말 좋은 단서예요. 아시겠지만 숫자, 고유명사, 바뀔 수가 없는,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가 없는 단서기 때문에 편지에서 11월 14일을 빠르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것, most likely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답이 그대로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언저리를 읽으신 뒤에 가장 가까운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6번, 7번 어휘 문제죠. 미리 뜻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틱 보일 수가 있는데 의미가 두 개씩 있는 단어들도 등장해서 동의어가 두 개가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문맥상으로도 해석해서 확인을 하시고 더블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keen 그리고 commence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요렇게 Why did Miss Faraday write Mr. Clarkson a letter? 그래서 Faraday가 클락슨 씨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지문의 마지막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첫 단락에는 편지 받는 이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시면 Regards Elizabeth Faraday. 누가 편지를 썼는지 저희 Faraday라는 이름을 1번 문제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누군가요? 백화점 매니저예요.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매니저가 이 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케이, 클락슨 확인했고 Faraday 확인했어. 이렇게 이제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기를 먼저 읽으시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그 언저리, 그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문을 먼저 읽고 돌아오셔서 보기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보기를 먼저 읽으시면 조금 지문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어디를 읽어요? 이런 단서를 확인해 주세요. We will need to hire 땡땡땡. 그래서 왜 편지를 썼는지. 물론 I am writing to 동사 이렇게 딱 대놓고 말할 때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를 잘 읽고 편지를 쓴 목적을 확인해 보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It is that time of year again. 또다시 그 해가 왔습니다. Time of year 하면요. 이맘때는 참 추워. 이맘때는 참 더워. This time of year. 어떤 시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 해의 그 시기가 또 왔습니다. 편지를 쓴 게 10월 20일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With the holiday season approaching. 그래서 holiday 하면 명절, Thanksgiving도 떠오르고 크리스마스도 떠오르고 그러죠. holiday season이 다가오고 있어서 We will need to hire some temporary associates. 까지 먼저 보시면 temporary는 임시라는 뜻이죠. temporary. 그리고 associates는 직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직원들을 좀 고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Due to, 뭐 때문에? The extended store hours and the increased number of customers of the Christmas rush.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10월 20일부터 벌써 미리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길어지는 연장되는 백화점 매장 시간과 그리고 고객이 더 수가 많아지잖아요. 고객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임시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편지를 쓴 목적인 것 같아요.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And we hope that. 여기도 중요하네요. that 이하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 쓴 목적이 여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You will be able to help us once again. 저희를 한 번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하는 메일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의 정답은요. To request, 요청하기 위해서 assistance with staffing. staff는 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는 인력을 충원하다. 그러니까 staff를 제공하다라는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 A, C, D 오답도 확인하면 to inform him of, inform 하면 알리다. 그죠? 뭘 알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판매, 다가오는 세일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아니었고 C, to notify him of, 이것도 알리다로 보시면 돼요. A change in hours, 매장 운영 시간의 변동, 시간 변동 얘기도 없었고요.
To apply for a position. 지원하기 위해서. Apply for a position은 진짜 그 지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취업 지원하려고 나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가 apply for a position이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그 다음 문제가 뭔지 확인해 주세요. Number 2. 저희 미리 봤으니까 더 빠르게 들어오죠. New employees required to have. 신입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employees라는 단어를 확인해 주시는데 여기서 these workers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뭘 required to have, need to have, need가 required랑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 뭔가 있겠다 하고 여기 읽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1번 문제, 두 번째 단락 2번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These workers will assist customers. 이 임시 직원들은 고객을 도울 거예요. 그러나 their main responsibility will be 그들의 주 책임은, 주된 책무는 뭐 하는 것일 거래요? to 이하로 보시면 돼요. To keep merchandise stocked and looking presentable. 그래서 유지하는 건데 상품을 재고를 이렇게 콱콱 채워넣는 거.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stocked이고 keep it stocked and looking presentable. 보기 좋게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합니다. As such, 그래서 따라서 they need to have a friendly attitude. 친근한 태도, 친절한 태도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고객을 도울 거니까 and a keen eye for detail. 지금 두 가지가 나왔네요. Friendly attitude, 친절한 태도도 있고 keen eye for detail, 세부적인 거를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나타내네요.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어휘 문제도 나오는데 keen의 뜻을 모르셨을지라도 이 상품을 보기 좋게 유지하고 재고도 유지해야 되니까 디테일, 세부적인 거를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으로 예측할 수 있는 뜻이었습니다. They will also need basic computer knowledge.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Use our inventory database to monitor and locate inventory. 그래서 inventory는 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요. 그냥 inventory, 그 상품들의 재고, inventory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인벤토리를 보는 거예요. 재고를.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상품의 그 재고를 이렇게 확인도 하고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정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언급된 단어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오답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ability to use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희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Basic computer knowledge. 그죠? 왜냐면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컴퓨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답도 확인해 보시면요. 인벤토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인벤토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컴퓨터 지식이라 그랬지 인벤토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C,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한 관심? 물론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언급되지 않은 얘기고요. 학위 또한 degree의 D자도 없었죠.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학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헷갈렸다면 아마 B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인벤토리 시스템에 대한 knowledge, 지식이 아니라 컴퓨터 지식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지식이 the ability to use computers로 정답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저희 어휘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keen이라는 단어의 위치 확인하셨고 문맥으로도 확인을 하실 건데 먼저 keen의 뜻부터 확인해보죠. 예민한, 명민한, 열정적인 뜻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뜻이 여러 개니까 이걸 열렬한, 열정적인, 약간 매치가 되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defective, 결함이 있는,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죠. 결함이 있는 눈, keen eye for detail이었잖아요. 세부적인 거를 보는 열렬한 눈, blunt, 무딘, 둔감한, 또
네,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sensitive, 예민한, 세심한. 그래서 sensitive가 정답으로 어울릴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좀 해석을 해서 확실하게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가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 문장만 다시 보면 They need to have a friendly attitude, 친절한 태도와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keen eye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een eye가 yes, 예민한,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sensitive eye, keen ey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문제는요. 네, 이 편지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temporary employees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temporary employees는 여기에서 뿅 candidates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employees, 뭐 workers, candidates 이렇게 단어가 지금 계속 바뀌어서도 나오잖아요. 이 후보자들. 그래서 임시 직원 후보들 with some retail experience would be preferred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retail은 소매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매업의 경험이 있는 후보자들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but there will be an orientation and training period that will teach them all they will need to know before the sales period starts. 뭐가 있을 거래요? OT랑 교육기간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OT와 교육기간은 그들에게 가르쳐 줄 거래요. 그들이 알아야 하는,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거라고 합니다. Sales period, 판매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게다가 they will work closely with our permanent staff. 그리고 긴밀히 같이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permanent는 영구적인이라는 뜻인데 정규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과 긴밀히 같이 일을 할 거고 will assist them if needed.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도와줄 직원들과 같이 일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는 했지만 OT와 교육기간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이 단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가장 가까운 걸 골라야 돼요. 왜냐면 편지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락의 핵심은 They do not need to have relevant experience. 물론 retail experience가 있는 사람을 prefer 한다고 했지만 but 이하가 중요했어요. OT가 있을 거다. 그래서 관련된 경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A, B, D 오답도 확인할게요. They will design a new orientation program. 그들이 새로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고안할 거다라는 그런 책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고 확인하고 고객을 돕고 그런 업무 얘기는 그 전 단락에서 언급이 됐었죠. B. They are required to train permanent staff. 그들은 뭘 해야 된대요? 정규직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Permanent staff가 언급이 되었는데 work closely, 같이 일할 거고 그들을 필요시에는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D. They will be in charge of making sales. 판매를 담당할 것이다. make sales를 담당한다는 얘기도 없었죠. 그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전 단락에 나왔습니다. 고객을 돕고 inventory systems를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주말 얘기가 나와요. weekends 확인하셨나요? 네, 왜 주말에 일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죠. 왜 주말? 자, 문제 다시 확인하세요. Why weekends? 그죠? 그러니까 이유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이제 뭐 바쁘면, 시험장에서 바쁘면 요 주말이 언급된 그 문장만 딱 읽어도 사실은 정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번 그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뭐 30명, 뭐 12월 31일 이거는 사실 주말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work on Saturday and Sunday 뒤에 as가 보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그러니까 as가 나온 그 as 이하가 정답의 단서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as that is when the store is busiest. 그때가 가장 매장이 바쁠 때, 스토어가 바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읽고도 4번의 정답은 The store has the most customers on weekends. Store has the most customers는 어떻게 지문에서 나온 거죠? The busiest라고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바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 여기 읽지 않은 구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흐름에서 나올 거니까. 저희 간단히 볼게요. We're hoping to find 30 workers to help us out until December 31st. 저희는
3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걸, 찾는 걸 바라고 있대요. 12월 31일까지. The hours will be flexible.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좀 flexible 할 거래요. 유연하게 시간대를 잘 고를 수 있나 봅니다. But the candidates should be aware that they will have to work on Saturday and Sunday. 그러니까 그 일하는 시간은 조금 좀 유동성이 있지만 뭘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되었죠? 자, 4번 되었고 이제 5번 남았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5번이 있겠죠? 네, 11월 14일, November 14th가 그대로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most likely, 뭐뭐일 것 같은가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수 있는 추론 문제입니다. 자, 11월 14일이 보입니다. 저희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요 어휘 문제도 곧 있기 때문에 I hope that you can send me a list of potential candidates as soon as possible. 희망한데요.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재적인 후보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명단을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commence interviews next week. 다음 주에 인터뷰, 면접을 commence 하길 바라고 있어요. 느낌상 시작하는 거죠. 그죠? 면접을 이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So that we can have the new staff on November 14th.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에는 새로운 직원들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왜 있었으면 좋겠는지는 11월 14일에 커마, 그 이하를 쫙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날짜가 뭐냐면 When our orientation team will arrive. OT 해줄, 그 교육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랑 트레이닝 피리드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OT를 해줄 그 직원들이 도착하는 11월 14일에는 이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다는 거죠. 끝!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정답에 단서가 있었고 5번 11월 14일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맞는 것 같은지는 정답은 A. It is the first day of orientation. employee training이라고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직원 교육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문에서 뭐라 그랬죠? 그때가 오리엔테이션 팀이 도착하는 날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OT가 그때 시작되겠죠.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orientation 그리고 training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오답도 확인합시다. It is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eason. No. holiday season이 그때 시작하는 건 아니죠. 교육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C. It is the date of the store's grand opening. grand opening 하면은 개업이에요. 아예 그냥 개점을 하는 건데. No. 백화점이 그때 개업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D. It is the deadline for new applications. 신규 지원의 deadline? 마감일? 그런 데드라인의 D자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5번 문제 푸신 거고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어휘 문제인 commence도 있었어요. commence interviews next week. 뜻을 모르셨어도 느낌상 이때 이제 면접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로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commence의 뜻은 맞습니다. 시작하다, 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단어 뜻도 확인해 봅시다. 지금 바로바로 외우세요. ascertain, 확인하다, 알아내다. begin, 시작하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끝내다. wonder, 궁금하다, 경탄하다. ascertain, 알아내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매치시키면서 뜻을, 요 commence의 뜻을 모르셨더라면 ABCD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보기의 단어를 적용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뭐지? 이제 begin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문의 문장 다시 보시면 I would like to 확인하다, I would like to begin, 시작하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서 정답은 B, 시작하다로 begin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모르시는 상황에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ABCD 보기의 단어를 매치하시면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독해 영역의 Part 4 Business Letter 지문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게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치하시면서 첫 번째 흐름에서 1번 문제, 그 다음 흐름에서 2번 문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푸시게 되는 게 GTF의 독해 영역입니다. 파트 4만 그런 게 아니라 파트 1, 2,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렇게 문제 먼저 키워드,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거를 지문에 어디 언저리를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훈련을 또 빠르게 해보시는 게 중요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GTF 다가오는 시험 좋은 점수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저는 다음 특강에서 뵐게요.